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12.12 유명한 군사 쿠데타의 날이었었군요. 새벽 2시입니다. 낙수물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비가 오는가 하고 보니까 비는 오지 않고 있는데요. 상당히 몸이 피곤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일을 연속으로 방 안에만 앉아가지고 제가 뭘 하나 하면 그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해요. 그 성격이 한번 하면은 그냥 대충 하다가 말질 않아요. 그 에디슨 같은 거야 말하자면 너무 큰 분에게 비교를 했나? 하여튼 제가 뭘 하나 하려면 밤낮을 안 가립니다. 잠도 안 자요. 한 3일을 잠을 안 자고 운동도 매일 나가야 되는데 운동도 안 나가고 밥도 하루 한 끼 정도 뭐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방 안에서 이 컴퓨터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게 참 이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 어릴 때는 그거 없던 겁니다. 이게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없는 대신에 그때 있었던 것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지게입니다. 지게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호미, 낫, 팽이, 뭐 비석차기 이런 노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이나 이런 세월에서 이렇게 변하고 변해서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뭐 비디오 세상으로 컴퓨터 세상으로 이제는 스마트폰 세상으로 따라가기가 엄청 버거워요. 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가. 세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을 해보면 이게 지게 지고 다닐 일이 아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데 입술이 터지고 눈이 빠사집니다. 저 많은 책들, 저거 책 보는 게 뭐 대단한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책 본다고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책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다시피 했어요. 전부 다 이 컴퓨터의 전자서점은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이 어디일까요? 한국은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국회도서관도 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더 많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국회 도서관입니다. 그거는 책을 이렇게 펼쳐 진열을 해놓으면 골목 우리 아이들 들어갔다 입구만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 가면 토마스 제퍼슨의 그 자기 서재가 그대로 옮겨놓은데요. 거기 들어갔다 왔죠. 그 책을 다 연결하면 서울 부산을 2번 왕복한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겁니까? 800km. 얼마나 책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이 컴퓨터에 실렸습니다. 기술이 막 날로 발달하는데 우리야 원래 이게 연필로 쓰던 6필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씨 공부를 그 과거에는 붓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붓글씨를 써서 쓸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붓글씨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펜글씨 참 엄청 열심히 썼군요. 펜글씨 세대를 지나서 그러다가 이제 볼펜 나오고 뭐 연필 뭐 이런 문화가 발전돼 가지고 이 컴퓨터로 옮겨가면서 이 워드 자판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만지지 못하면 참 6필로도 책을 쓴 게 제가 많아요. 그거는 보면 하도 고쳐가지고 그냥 누더기가 돼 나중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출판사에 갖다 줘? 출판사에서 그걸 보고 이걸 쳐낼 수가 없죠. 원고를 문선을
그전에는 뭐 문선을 이렇게 활자를 뽑아내서 했었으니까 좀 달랐지만, 그러니까 그 복사를 하고 또 해서 또 치우고, 하여튼 100번의 수고가 이 자판이 한번 나옴으로써 그냥 착착 정리가 돼. 얼마나 편리한가.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아이 뭐 배우기 싫으면 안 배워도 되지 뭐. 그럼 뭐 복잡하게 살아. 그런데 이 편리성이라는 게 따라가면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더 편리해질런지를 저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만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죠. 그 뭐예요? 파워포인트 할 줄 알아요? 포토샵 할 줄 알아요? 일러스트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프로그램 짤 줄 알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 경우는 그때가 97년 98년 IMF 때, 그때는 뭐 그 겨우 한글 타자보다 조금 나았었어요. 그한 원고 그게 이제 IMF가 오면서 그 사무실에 내가 프리랜서로 출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찬양을 했는데, 이게 딱 끊어지고 나니까 이거 무슨 뭐 어떻게 사무실이 없어지고 나니까 야 그거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그때서부터 한 15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한 50 조금 넘었을 때예요. 이걸 손으로 해보려니까 그 됩니까 그게. 그러면서 이제 당뇨 오고 뭐 눈 나빠지니까 더군다나 눈이 나빠지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한 달 후면은 69입니다. 70살이 제가 다 돼가요. 눈이 매우 안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안개 낀 것 같고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신경을 많이 쓰고 속도를 안 냅니다. 내가 확실해야 지나가죠. 아주 천천히 다녀요. 그리고 눈이 안 좋은 데다가 디스크를 수술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 이게 컴퓨터 문화랑 내가 가까울 수가 없는 사람이. 책 보는 것도 거의 틀려먹었고 눈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컴퓨터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 발전에 후반에 온 새로운 문화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아이 그만 살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런 거 안 배워도 간단한데, 그만 살고 떠날 상황이 아직 아니니까. 그런데 살으려니까 그냥 아이고 대충 뭐 그냥 꼬물락꼬물락 그냥 군뱅이 마냥 지렁이처럼 살면 되지. 그러나 글을 써보려고 하니까 제 직업이 생각 남기는 직업입니다. 생각을 남겨라. 생각을. 뭘 남길 것이냐? 돈을 남기고 건물을 남기고 땅을 남기고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사상적 철학적 무슨 이런 계통이에요. 학문적.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남기는 이 작가의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해야 되고 써야 돼요. 그러니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떠나든가 배우든가. 그거 참 배우려고 보니까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첫째는 모든 것이 영어 세상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문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빌 게이츠나 그 사람들 스티브 잡스나 다 있던 이쪽 계열 아니에요. 이거를 따라가려니까 공부. 근데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새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새치기. 어떻게 새치기를 했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가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남들이 안 하고 못하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영상이에요. 제가 카메라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기자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늘 쓰고 다니면서 바꿨는데 아버지 이거 써보실래요? 이 카메라를 지가 쓰던 것을 이제 생기거나 이러면 자꾸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요, 그리고 휘파람 불면 아가씨들이 줄줄 따르던 게 우리 청년 시대예요. 그때 최고의 멋쟁이는 카메라 든 사람이에요. 시계 찬 것이 좀 지나가지고 시계 찬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카메라 든 사람을 알아주던 아가씨들이, 그러던 세월이 지금은 스마트폰 들은 그거 들은 거 뭐, 지금은 스마트폰에 종이 커피잔 들고 다니는 게 명동이고 강남이고 어디고 다 그게 유행이에요. 이거 뒤다보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최고 멋쟁이야. 지금은 그거 뭐 카메라 들었다고 알아주지도 않아. 이런 세월에서 카메라를 자꾸 그래 뭐든지 나한테로 왔어요. 아들 것이 나한테로 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99년도에 방송국에 입사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뭐 그냥 카메라 있잖아요. 저 안에 많이 있어요. 일회용 카메라도 있고, 그 카메라가 몇 번 대를 물려내고 아주 구형 카메라도 나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 사진 찍는 거 뭐 사진 작가 한다고 뭐 어쩌는데, 아이고 그 카메라 두고 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좋은 카메라가 크레망원 렌스 뭐 이거 아이고 뭐 돈이 장난 아니고, 또 그 직업적으로 해도 그냥 가방 그냥 한덩 짊어지고 뭐 이러더라. 한 번 더 추월을 한다고 한 것이 영상입니다. 내가 영상 작가를 생각한 것이,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책 쓰는 게 아주 고달퍼요. 그리고 이거 책을 써놓으면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짐건덕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일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책 한 권씩 내려면 책을 또 몇 권씩 뭐 5권 뭐 4권 6권 막 이게 두꺼운 거 책을 내다 보니까 이게 미친 짓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잘 안 팔려요. 잘 팔리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잘 팔리려면은 좀 쉽고 그냥 재미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뭐 역사다, 인간이다, 정신이다, 인류 문명이다, 뭐 이런 거를 책을 그런 걸 좋아했고, 거기다 신학이다, 찬양이다, 성경이다, 이런 것을 철학적 계통, 철학보다 한 단계 위가 신학, 이런 것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쓰는 책은, 내가 하는 말은 대중들이 하면 허리가 아픈 책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쉬운 게 뭘까? 그게 바로 영상으로 가는 거예요. 말해서 이게 내가 말을 한 30분 말해가지고 제작을 하고는 하루면은 그냥 책이 나오듯이 그냥 영상이 탁 나와요. 지금 뭐 얼마나 보질 않으니까 문제지만 이거요, 보게 하는 방법이 이거 있어요. 하루 5,000원씩 10,000원씩 쓸 것 같으면 하루 5,000명씩 보게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 안전뱅이가 니스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안전뱅이니까 못 가는 건데 지금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서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을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루 조회수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을 만들 것이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작품을 제대로 아직 못 만들잖아요. 왜? 장비가 이게 고가예요. 그리고 이것을 촬영하는 기술이 아마 지구상에서 지금 최첨단 정상 1%, 2% 수준일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 영상을 만진다는 것은 아까 내가 말한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나 이런 것 같은 전문 계열의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인데 오히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촬영을 할 수 있는 이 공간 같은 걸 만든다는 게, 이런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이 방안이 완전히 구조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살던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런 거지만, 누가 나와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콘텐츠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새벽종, 이야기 할아버지의 국어 이야기, 국어 문법, 또 새로 시작한 것이 있죠. 인성학 통론입니다. 인성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떠한 테마가 어떻게 주제를 정해서 어떠한 장르로다 만들 거냐 할 때에서 유리하고 좋다고 본 것이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미소, 현규, 뭐 희원이, 운경이, 소리 이런 아이들을 같이 해서 걔들도 좋고 나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그 공부하는 것을 그걸 한 2년 3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볼만하냐? 볼만해요? 애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볼만한 건데 어찌 보면 별로 볼 것도 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 아이를 남의 새끼라고 보는 사람은 그거 못 봐요. 쟤가 내 아이라면 쟤는 저때 저 할아버지하고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이렇게 진지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을 못 하는데 아이들 하나 앞에 10,000원 20,000원씩만 추가를 시켜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했다면은, 내가 만일에 홍보했다면 50만 명 100만 명을 매일 띄울 수 있는, 매월 이렇게 띄울 수 있는 10,000원 20,000원에,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또 띄우려고 하겠느냐. 그 띄워서 뭐 할 거냐. 걔들 뭐 이름 나자는 건 아니니까, 야물어지고 똘똘해지자는 것이니까. 야, 이게 그 방법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내 사이트 뭐 별로 들어옵니까? 20명대야 30명대도 한데 아무 개념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나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남기는 겁니다. 뭘 남게? 생각을 남기는 거예요. 무슨 생각? 더러운 생각 말고 아주 건강하고 좋은 생각. 미래 어린이들이나 후손들이 들어서, 혹은 누가 이걸 본다고 할 때, 아 이거 괜찮네, 아 그게 직업이 좀 좋고, 아 그게 취미라도 좋고, 그것이 창작 작품의 세계, 아 창작 세계라도 좋고, 야, 문화의 정점에 최정상에 올라왔다고 보이는 것이 지금 영상 시대입니다. 영상 작가로서. 근데 이게요,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고무줄을 100개를 샀다고 쳐요. 고무줄을 100개를 사서, 고무줄이 아닙니다만 이거를 엮는 거예요. 이 방 안에다가. 비유입니다. 이거를 엮어서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한 100개나 500개, 1000개를 이렇게 엮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탱탱하게 해서 탁 해가지고 팽팽하게 유지된 그 팽팽한 조직 위에, 그 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차 하고 만일에 하나가 풀어졌죠. 그러면 100개, 500개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조직을 가져야, 방송국이랑 마찬가지니까, 방송국의 그 장비나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방송이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영상을 보기까지에는, 그러니까 방송국에 돈이 얼마가 들어요. 보도 채널이 400억, 뭐 종편 채널이 4천억, 1조더래 1조. 그러니까 저달 내가 이 흉내를 낸다는 거,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이게 방송 장비, 이 영상 카메라 하나가 3천만 원대, 뭐 5천만 원대 이게 비키가고요. 웬만한 거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 주고 못 사요. 이 카메라를 선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만 사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 카메라를 하나 사면, 자, 가설 하나 샀다고 쳐봐. 넥타이를 하나 샀다고 쳐봐요. 넥타이 하나 사면은 와이셔츠, 계절별로, 아침, 저녁, 날씨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넥타이 하나 때문에. 그럼 양복할라, 구두까지 다 갖춰야 돼요. 다 머리까지 다, 드라이에다가 포마드 바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에 카메라 들든, 스마트폰을 들든, 커피잔을 들든, 이 네트워크가 왕창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 방 안은요, 사람 사는 방이 아니고 방송하는 장비가 있는 방이에요. 우스워 보여도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이게 팽팽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저기 뭡니까 이게 유튜브 연예 채널이죠.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의 블로그 채널, 이게 없어진대요. 이거는 이제 세종윤성학당이죠. 이것은 이제 카페예요. 이것은 이제 블로그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무엇이 하나 돌아가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이트들도 또 많습니다. 이 사이트가 이유림 씨는 아주 내가 그냥 뭐 거의 매일 가보는 사람. Hi, welcome back. I'm Yulin.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1년 동안 있는 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친구를 만날 건데. 너가 한국이구나. 친구나 이제 주변 사람들 여행 잘 다녀오세요. 미국인들에게 이 사람은 지금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행 and trip, travel. 그러니까 이게 영상 가지고 뭘 하느냐, 영상을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느냐예요. 이 사람은 아주 뭐 계속 날씨가 쌀쌀하다. Hey guys, I'm Yulin. Welcome back to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입니다. 제가 원래 So today we're gonna learn how to say I moved. 저 오늘 이사했습니다. But we're focusing on the kind of playing form which you can use among your friends. So 나 오늘 이사했어. 나 오늘 이사했어. 참 세상에 사람들이 수십억이 산다지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이거, Man, real talk. 이건 뭐예요 이거? 광고가 깔렸네. Hello everyone, I'm Yulin. 많다. Only 니은 has sound. 많다. 이유림 씨고. Which means like a lot. 그게 우리 현규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아, 요게 그래도 이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흉내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네, 오늘은 반디아의 스튜디오를 소개해드려요. 여러분께도 보여드릴 때가 되었으니 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반디아의 스튜디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디아 스튜디오는 이렇게 세워놓고서 여러분께 이게 얼마나 하는 짓이 귀엽습니까 이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디아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얘가 할아버지 천광로 영상 작가의 그 하는 짓을 그래 하고 있어요. 이제 얘가 이렇게 하다가 나를 확 앞질러 갑니다. 나는 상상도 못하게 까맣게 앞질러 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아이들이니까. 저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방송국 사장 돼, 제가. 지저분한 탤런트, 너 탤런트 하지 말고 방송국 사장 되라네 그랬거든, 늘. 방송국 사장? 돈이 1조 가져야 해요. 근데 1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못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방송국 사장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다 보면은요, 방송국을 같이 할 멤버가 생겨요. 마누라하고 둘이 하지. 마누라가 1조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하지. 방송국에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국은 누가 사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방송국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영상에 가까워지면 좋은데, 무슨 영상에 가까워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영상을 자꾸 이런 걸 봐야 돼요. 구구코리아.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ชื่อเนนะคะหรือเรียกว่าเนเน่ก็ได้นะคะตอนนี้เนเน่นะคะเรียนปริญญาโทนะคะอยู่ที่เกาหลีนะคะอยู่ในตัวเมืองกรุงโซลเลยนะคะในมหาลัยที่ชื่อว่าซุงเมียวหยาจะ 걸스데이 정규 2집 표지 공개 3탄 세기의 요정 오드리
정규 이직 표지 공개 사건 원초적 권유 섹시한 스타일로 변신한 민간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이렇게 다녀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 광고가 뜨는가.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ชื่อเนน 아, 참 정말 여러 사람들이 살아요. 사람은 또 이건 토익이네요. Bài 1. 소개. Nghe. 1. Làm quen. Số 1. Nghe và ghi số. 4. 희엔 씨는 선생님입니다. 5. 준 씨는 일본 사람입니다. 희엔 씨는 선생님이고 남준 씨는 일본 사람이고. 이거는 이거 1년 전 채널이래. Базовые фразы приветствия.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м было немного легче, я приготовил вот такую доску. Как наверняка вы уже успели заметить, сегодня наша первая фраза будет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ชื่อเนนะคะ หรือเรียกว่าเนเน่ก็ได้นะคะ ตอนนี้เนเน่นะคะเรียนปริญญาโท 안녕하세요. konnichiwa. 희진です。今日はですね、K-POP で習う韓国語の時間です。今日紹介したい K-POP はですね、最近新しく発表されたパクポランという人の예뻐졌다という曲です。パクポランという人はですね、韓国の歌のオーディション番組であるシュパースター K シーズン2で2に出て結構もう認知度がある人なんですね。最近新しい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可愛く歌詞がですね嬉しいと思います。ここのサビのところはどう歌うかというと 요즘요 이렇게 페이퍼 메모를 들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말하는 거죠. 영상 찍는 것이. Hello, hi, my name is Xiao Qian. I'm really happy to see you here. Well, let me guess why you are here. 중국 사람. Let me see. Maybe you are interested in learning math. 사람들, 세상 사람들. Tiếng Hàn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Việt Nam. Sơ cấp 2. Tất cả nội dung được ghi trong đĩa CD này được giữ bản quyền bằng luật về quyền tác giả. không được. 베트남어를 하는군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무엇인가를 하는데 저런 청년들이 지금 저런 일들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유리해요. 어려서부터 공기가 저런 문화 환경이 인터넷 문화 환경에 영상 문화 환경에 스마트폰 환경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에 이것을 깨지고 나니까 이걸 3일 동안에 복구하는데 깨질래 깨진 게 아니죠. 뭔가 한 단계 올라가려면 다시 포맷을해서 바꿔야 돼요, 세계를.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장하고 뭐 찾아가지고 해야 될 게 이를테면 내가 유튜브 채널에 이 동영상 관리자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동영상 관리자라는 것이 있어요. 동영상 관리자에 들어가면 내가 올린 동영상들을 지울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창고가 있는 거예요. 창고가. 그런데 포맷을 하고 나니까 동영상 관리자가 없어졌어요. 와, 이거 하는데 참 정말 3일을 동영상 관리자가 안 나와. 로그인을 안만 해도.
결국은 구글은요 전화를 안 받기로 유명한데 전화번호도 공개 안 한대요. 그 구글을 그 전화번호가 9,000번이 많아. 구글이라고 구글 플러스 그게 원래 구글이라고 한다는 게 구글이 됐다는 건데, 야 그게 보니까 내가 구글 계정이 2개요. 내가 2개인 줄을 나도 몰랐어요. 어떻게 오래전에 그 구글 계정을 내가 하나 만들고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다른 계정으로 하시겠습니까? 했던 모양이니까 다른 계정으로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을 하려니까 그 내게 안 나오니까 처음에 만들었다 안 쓴 계정으로 들어가니까요. 작품이 안 돼. 동영상 관리할 게 없어요. 그 이름으로 올린 게 없으니까. 그 이상하니 그런데 나오긴 나오는데 관리자가 없는 거지. 결국은 거기서 구글에서 밝혀줬어요. 동영상 관리자가 다른 게 있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많이 올리셨으면 관리자가 떠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관리자가 아이디가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 새로 만든 아이디로 한 700편을 다 올린 거예요. 동영상을. 이거요 700편을 갖다가 올리려면요 163빌딩에도 이거 다 못 들어갑니다. 종이로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분량이에요. 이것을 다 자료를 그대로 다 기록으로 남긴다면. 근데 영상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말하자면 1초에 30장씩 들어가요. 그러면 10초면은 300장이죠. 1분이면 38,000장인가 사진이? 10분이면 18만 장이요? 100분이면 200만 장입니다. 200만 장에 200만 장의 사진을 200만 장 가까운 사진을 700개를 올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 일손이 말이 원고가 이게 사진만 뽑아도 200만 장 곱하기 10배면은 2천만 장, 100배면은 2억 장, 2724, 15억 장의 사진만도. 여기에 어린이들 그 대본, 영상 장비, 왔다 갔다 했던 기록, 이게 그냥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는데 다 끊어져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입안이 다 해졌어요. 뭘 먹지를 못하겠어. 입안이 다 부어가지고 3일 동안 그렇게 애를 먹어가지고. 자, 33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얼른 추스려야지. 밀어놓고 이걸 한번 보자고요. 왜 이 짓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짓을 왜 하느냐. 이게 인성학이라는 게 그거 왜 하는데예요. 뭐든지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돈 왜 버는데, 공부 왜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왜?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혼은 왜 하는데? 결혼은 왜 해요? 애를 하려고. 애는 왜 낳는데? 재밌잖아. 재밌자고 애 낳아요? 애를 뭐를 만들 건데? 이런 것들이 내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잘 생각 안 하는 나의 영역입니다. 창작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서관에서 이거 그냥 스튜디오를 그냥 잘 꾸며야 돼. 그냥 어마어마하게 꾸며야 되겠는데 그게 다 돈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작품이 대본이 나와야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게 대본이에요. 대본. 무엇을 말할 것이냐. 그럼 나는 왜 이걸 하느냐. 이게 우리 아이들 여기 이름입니다. 얘들의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 위에 거는 우리 집에 이게 가훈 같은 거였었는데, 식사 때도 주인은, 잠잘 때도 주인은,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랍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 표구였었던데 이제 다 표구도 없어졌어요. 예수님 사랑 손 아래 밟기도 하다. 이것도 다 표구로 있던 거예요. 내가 글씨로 써서 우리 아이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이런 걸 왜 써놓느냐? 미래, 어린이들, 장차 세상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좋아져야 됩니까? 누가 볼 때 좋아야 됩니까? 뭐 나야 당연히 하나님이 볼 때 좋아야지. 하나님 볼 때 안 좋은 세상은 그건 더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올해는 남가주 남캘리포니아주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질 것 같다 합니다. 엘니뇨 현상이 한국에도 어떻게 지금 내년이 후년이 안보와 환경과 정신문화의 세계에서 어린이들이 어떨까? 내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게 내 이름 천광로 내가 아들 딸 마누라 천명숙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손녀딸 송은이 둘째, 송연이 셋째, 며느리 사위, 예손자 둘째 예손자, 막내 딸 예손녀, 미소, 현규, 운경이, 희원이, 소리, 재혁이, 지수, 윤우, 민석이, 민서, 수연이, 민설이, 다미, 초롱이, 현민이, 현성이, 민찬이, 믿음이 30명. 아무리 자다가 생각하고 깨어서 생각하고 뭐 영상을 만들다 생각해도 내가 이거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내가 완벽한 걸 못 만들어요. 다만 이걸 보고서 앞질러 가라는 거죠. 밟고 나가라는 거죠. 이야기 할아버지가 저렇게 책을 쓰네, 저런 말을 하네. 그 말을 들어보고서 그로 인해서 두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생각이 바뀌어지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무엇 할 것인데 인류에 이바지하라는 거예요. 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고 실제로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덕입니까? 생활에, 생각에,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에, 환경에, 먹는 문제에, 의식주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는 전부 다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야후, 자펜, 알리바바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뜨더라고요. 야후가 연 매출이 얼마일까요? 페이스북이 얼마일까요? 알라딘이 얼마일까요? 지금 우리 한국의 엄마 아버지들 머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아는 것이 내가 본 거 외에는 들은 거 외에는 몰라요. 그러나 세계 시장에 나가볼 것 같으면 우리는 진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야말따나 허공에 사다리를 갖다 세우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우주 정거장 시대에 진입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뭐 컴퓨터 좀 할 줄 알고 책 좀 봤다 웃기는 거야. 생각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도약하느냐, 이러한 것이 미래다. 제주도에는 비가 많이 와요. 자주. 서울하고 대전하고 세종하고 제주도하고 이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한국, 영국, 아프리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말을 하고 각각의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막 싸우고 막 앞질러라고 그러고 막 뒤치지면 안 된다 그러고 경쟁하는 그러한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어찌 볼 것 같으면 체력 단련은 되지만 본질이 어긋났어. 전쟁 개념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이 전쟁 개념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은 상생 개념이 돼야 돼요. 한쪽에만 이득을 주고 한쪽은 해로움이 되는 편리기생, 한쪽 편에는 이득을 주고 한쪽은 막 붙어서 빨아먹고 그러는 편리기생, 이게 아니라 상리공생이 돼야 돼. 그것이 그리고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해요. 현규가 저렇게 지금 뭐 저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얼마나 영상 화면도 화질도 그렇고 얼마나 아직 멀었지요. 근데 저것이 무서운 겁니다. 새로운 세상의 도전이니까 하던 대로 하지 말아라. 하던 대로 그거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공부만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것은요 그냥 뭐 알아서 덜컥 한 번에 그냥 한 10시간을 가서 한 방에 싹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배우지 않은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100가지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창의적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미래 학문이죠. 그래서 뭐 할 거냐 하는 것이 인성학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은 없어요. 답은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거야. 내한테서 답이 나가면 그건 천재교육이 안 돼. 나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려가지고 딴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야 그것이 영재교육입니다. 그게 초영재들의 머리. 저걸 들어보니까 저 말을 듣고 보니까 어이구 그러네. 이게 아니고 이거네. 엉뚱한 게 거기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학문입니다. 그게 인성학당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